또 국민의힘 얘기 안 할 네, 수 없네. 네. 또 열받는 얘기가 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후보라고 해야겠네요. 네. 다 후보 등록을 네, 했으니까. 네. 윤석열 후보와 예. 홍준표 후보 네. 지금 두테르테 논쟁을 벌이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문제는 그동안 윤석열 후보는 네. 뭐 홍준표 후보랑 유승민 후보 이런 분들이 이전부터 상당한 공격을 가했는데도 직접적인 반격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예. 홍준표를 겨냥해서 반격을 가하고 나섰네요. 지금 왜 두테르테가 필리핀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예. 두테르테 또 트럼프 다 네. 같은 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에 홍준표 후보도 한국판 트럼프다 뭐 이런 두테르테다 그런 그렇죠.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테르테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 왜 20개월짜리 그 강간한 그 흉악범 있잖아요. 아이, 참. 그런 놈들은 홍준표 얘기하면은 내가 대통령 되면 이런 놈들은 사형시키겠다. 예.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또 검찰 출신이니까 그거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 국회에서도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 마음대로 이렇게 직결 처분하는 게 아니다. 자칫하면 두테르테처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두테르테가 어떤 사람이냐면 마약 사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즉결 총살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몇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냥 뭐,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국제적인 예. 비난을 받았죠. 그렇죠. 아무리 마약 사범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그렇죠. 재판 절차를 거쳐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모르지만 잡아가지고 뭐 경중에 관계없이 쏴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7천 명인가 무슨 몇만 명인가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뭐 엄청나게 나옵니다. 죽였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사형 폐지국에 들어가거든요. 예. 사실상 뭐 그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는 그 사형 집행을 안 했어요. 예. 사형 거의 폐지인데 홍준표가 내가 되면은 바로 사형 집행해서 쏴주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여러 가지 국민적인 공감대나 이런 거를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 얘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홍준표는 귀하는 두테르테 문 대통령이 하수인이다. 문재인 하수인이다. 뭐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의 공격이 너무 좀 거칠고 심하다. 좀 막말이다. 그러니까 윤 검찰총장이 그래도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하고 항거하다가 그래도 정권 교체 열망을 딛고 국민의힘 왔는데 자꾸 문재인 하수인이니 문재인 배신자니 이런 식으로 프레임으로 자꾸 몰고 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의 저런 말들이 좀 너무 거칠어서 그 정권 교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홍준표 후보는 배신자 프레임을 지금 계속 씌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뭐 홍준표 후보가 그 20개월 된 무슨 자녀를 어찌고 저찌고 참 말도 하기 싫은 그런 흉악범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하는 거. 저도 정말 분노를 그렇죠. 이런 그냥 쳐 죽일 놈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대통령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사람은 완전히 그냥 잡아다가 사형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적극적으로 언급을 한 게 아니라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렇죠. 이제 답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 네. 우리 법 제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됐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이 흉악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은 대통령이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국회와 협조해서 법이라는 시스템, 그렇죠. 형사사법 체계 속에서 풀어야지 대통령이 두테르테처럼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인가요? 그냥 총 쏴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법조인 출신으로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뭐 맞는 크게 얘기죠. 틀린 말이 아니, 하나도 대통령이 없어요. 아무리 그 국민적인 반감을 사는 그 살인마더라도 대통령 마음대로 쟤 죽여 살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건 그 국회 법하고 사법 당국하고 그 사법권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지적한 건데 홍준표는 느닷없이 귀하는 뒤태르테 문재인의 하수인이다. 예. 문재인한테 온갖 박해를 받고 정권 교체 열망을 받고 온 사람한테 그 하수인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참 저열한 의식 수준, 예? 품위,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아니 조국 수사 때는 그렇게 칭찬들을 하시더니 왜 그런 얘기는 지금 쏙 빼버리고 이렇게 비난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점잖게 대응을 했던데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1위 후보기 때문에 뒤따르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또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경선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은 있는데 좀 과하죠. 예, 이런 과하니까 것들은 좀 자제를 예, 해야죠.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그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렸구나, 탄핵의 강을 못 건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배신자 운운하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배신자라면 자기가 챙긴 게 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하지 않고 죽어있는 권력에 대해서 해야 되고 또 신의를 배신했냐 그걸 배신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배신이라기보다는 반역이라고 하면 맞아요. 반역. 예? 반역은 뭐예요? 자기 삶을 초계같이 던져서 한 알에 썩은 미랄이 돼서 새 시대를 여는 게 반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때 선조 말 안 들었다고 투옥당한 이순신 장군 반역이죠. 안중근 의사 일제에 반역한 반역이죠. 또 예수 기존 거역한 반역이죠. 근데 가론 유다 같이 은화 받고 예수 팔아먹은 놈은 이게 배신자죠. 그래서 차라리 윤석열을 반역자라고 하는 건 맞다. 근데 배신자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준표가 비판하고 하는 건 뭐 저도 경선 과정에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사리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 네. 유승민 후보도 윤석열 전 총장, 윤 후보를 향해서 문재인의 권력의 칼 노릇을 했는데 누가 두테르테라고 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권력의 칼 노릇을 아니 국가 공무원이 자기한테 맡겨진 역할을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국가 공무원이 뭘 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 검사는 수사를 하는 게 직무인데 특검에 가가지고 특검을 뭐 자기가 가고 싶어 해서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차출해서 가서 수사를 제대로 했고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걸 자꾸 타다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렇죠. 검사가 하는 일이 그건데 칼로로만 했다고 한다면은 검찰이 법에 의해서 국민의 칼로로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로 지금 풀려 나온 것 아닙니까? 본인이 하겠다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 작년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무슨 대통령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또 윤석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안 왔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국민의힘은 지금 뭐 지금 야권은 정권 교체 꿈도 못 꿔요. 근데 홍준표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없으면 내가 1등이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홍준표는 너무 거칠고 무대포고 유승민은 너무 좀 얍삽해요. 얍삽해. 아는 사람이 엊그저께 윤석열 이가 청년 원가 주택 공약했잖아요. 물론 그건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비판도 받아야 되고 개선할 건 해야 돼요. 하지만 유승민이라는 사람 경제를 안다는 사람이
그거 하면은 2천조 국가 부채 발생한다. 2천조.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나옵니까? 말도 소리죠. 안 되는 그러면 소리를. 집을 져서 그걸 다 쓰레기통에다 버립니까? 예? 오히려 집은 20년, 30년 되면은 재건축 기대 때문에 오히려 더 올리기도 하죠. 지금 강남 집값처럼. 그러니까 용적률에 따라서는 그렇죠. 20층 질 것을 40층, 50층 지으면 또 네. 훨씬 늘어납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걸 너무 막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 20%만 청년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 저리로 용자해 준다. 5년 이후에 팔면은 국가한테 30% 내고 청년한테 70% 간다. 여러 가지 골격은 저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논란 과정을 통해서 이 공약이 자꾸 이 가다듬어지고 정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2천조 포퓰리즘이라 뭐 나라 팔아먹는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경제 전문가인지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비판을 하려면 하라 이거예요. 하지만 좀 논리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윤석열, 예. 홍준표 두 후보 간 또 유승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두테르트 논란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역선택 그렇죠. 논란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측 간에 치열한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오늘 정홍원 선관위원장한테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홍준표라든가 유승민 이 사람들은 역선택 그거 한자도 토시 한 장도 고치면 안 되고 그거 고치자고 하는 것이 이재경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윤석열 최재형 후보 측은 아니 지금 역선택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에 엄청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친문 세력, 민주당 지지자들이 말하자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흔드는 이런 것은 좀 방지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친문 지지자들, 뭐 호남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민야홍이라고 그래, 민야홍. 어디 고양이 이름 같아, 민야홍. 예? 민주당원은 야권 대표로 무조건 홍준표를 찍는다. 민야홍. 예. 예? 또 나오는 게 무야홍. 무야홍.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는 게 다 나와요. 저 호남하고 친문 강성 뭐 있는 데는 지금 홍준표를 압도적으로 좌표를 찍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역선택 방지 조항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역선택 방지 조항이 언제 만들었냐면 홍준표가 대표할 때 만들었어요. 그때 당헌 99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지가 만들어 놓고 지금 말 바꾸는 거예요. 지난번 2018년이죠. 네. 지방선거 앞두고. 예, 절대 역선택 그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본인이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그리고 유승민은 공작 정치 냄새 나는 말을 하잖아요. 정홍원한테 지금 사퇴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서 인사했다고 둘이 짜고 공작했다. 사퇴하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홍원 정도면 일도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사퇴할 것 같아요. 정홍원을 선관위 위원장으로 모셔올 정도면 그분의 경륜이나 그 균형감 이런 거를 믿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할 수 있도록 더 좀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지금 정권 교체가 최고의 목표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잘할 수 있도록 수기해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무조건 역선택 방지 조항이면은 선거판 엎을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깽판 치겠다. 그 깽판 얘기죠. 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그냥 왜 상가집이나 결혼식장 가면 돈 내놓으라고 아예 들어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유승민하고 홍준표가 지금 그 거품 물고 들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지난 4.15 총선 때도 그 보수 내분 일어난 것 때문에 공천 내분 일어난 것 때문에 사실 민심이 싸늘하게 돌아섰거든요. 이 역선택도 저는 학태경 의원 말대로 중재안을 좀 찾아야 된다고 봐요. 학태경 의원은 한 절반씩이라도 좀 감안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50%
또 당원 50%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좀 대안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나온 대안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전면적으로 넣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 문항 중에 정권 교체에 동의하느냐 네. 이 문항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뭐 그 정도라도 좀 저는 뭐 작심하고 네. 뭐 역선택 하겠다고 나 동의합니다 하고 할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좀 적을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의할 때 지금 삽바 싸움이거든요. 사파 싸움이지. 서로 어느 정도는 롤싸움이. 예, 서로 좀 인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아니 100% 이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양보하고 상대방도 수긍하고 이렇게 돼야지 잘못하면은 피로스의 승리가 돼요. 예? 그리스의 에피로스 왕이 로마랑 싸워서 2번이나 이겼는데 자기네 장군도 다 죽으니까 전쟁은 이겼는데 자기도 망했잖아요.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상에는 없는 게요. 정답도 없고 비밀도 없고 공짜도 없습니다. 이거 역선택도 정답 없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서로 중의를 모아서 수기를 모아서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역선택 자체가 과연 얼마나 네. 이 대선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은 뭐 알 길은 없는데요. 그 전문가들도 뭐 의견이 다르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는 좀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원래부터 네. 이런 거 뭐 하지 말고 당원들만 모아서 100% 하면은 별 문제는 없어요.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예, 그게 네, 원칙 네, 아닙니까? 네, 자기 당 그렇죠. 네. 후보 자기 뽑는데 당, 무슨 그렇죠. 일반 여론조사는 왜 필요합니까? 또 다음에도 다루겠지만 여론조사 그 자체가 신뢰성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게 또 엉터리라는 게 뭐 장난 많이 많은 치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장난 많이 아니겠습니까? 치죠. 네. 그런데 지금 15명이 이번에 등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5명이 이렇게 대선 후보로 지금 등록을 했는데 네. 이 역선택 조항에 대한 의견 조회를 했는데 네. 역선택 방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윤석열, 최재형, 네. 황교안, 네. 이른바 굴러온 돌이네요. 네, 굴러온 그것도 돌이고 딜레마예요. 반대는 네. 홍준표, 유승민, 네. 뭐 하태경 이제 네. 박힌 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힌 돌들이 얼마나 당내에 인기가 없었으면, 얼마나 당심이한테 외면받았으면은, 아니, 그 박힌 돌들이 저렇게 거꾸로 가냔 말이에요. 아니 하다못해서 이 선관위원장도 없어갖고 또 밖에서 모셔왔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 모셔온 네. 정홍원 전 총리도 마음에 안 드니까 사퇴라 이렇게 하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홍준표나 유승민이가 얘기하는 게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역선택을 안 하기로 했다. 결정했다. 하는데 경선준비위원회는 그거랑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정홍원 선관위원장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이나 홍준표가 주장하는 게 좀 납득이 좀 안 가는 거죠. 어쨌든 이제 경선이 스타트 되면서 네. 후보들 간의 이런 공방이 네. 치열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뭐 경선 국면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도 너무 과한 선을 넘는 그렇죠. 금도를 넘는 그렇죠. 그런 인신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자제를 그렇죠. 하는 게 좋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이 국민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저 국민의힘 또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니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정권 교체 여론도 높아져야 되고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40% 또 유지하고 있어요. 거기다 조금만 합치면은 당선권입니다. 네. 그 그렇죠. 지난번에 41%. 41.1% 그렇죠.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잘 안 올라가요. 예. 정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은 아직까지 높긴 합니다만은 그 문재인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게 잘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싸워야 뭐 올라가죠. 그렇죠. 중재법이라든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투쟁을 하고 뭐 해야 하는데 안 해버리잖아요. 네. 드루킹 문제 뭐 하는 게 없어요. 국민의힘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언론과 여론이
그 뒷받쳐 주면 거기다 숟가락 넣는 일만 하고 있고 오히려 깽판 치는 일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육식동물은 육식동물인데 풀만 뜯어먹는 육식동물 같아요. 예? 웰빙동물들이 육식동물은 사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맨날 샐러드만 먹는 것 같아요. 샐러드만. 예? 그러니까 투쟁력이 없는 거죠. 저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야당이라고 그걸 밀어주겠습니까? 마음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은 민주당, 문재인, 너들 진짜 지겨워. 예? 촛불로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오히려 더 독재하네? 이런 반감. 국민의힘, 너희들은 이제 정신 차릴 때도 됐는데 아직도 그 아직도 타령이냐. 정신을 못 차리냐고. 아직도 탄핵의 강에 빠져가지고 빨대에 꽂고 숨 쉬고 있어요. 물속에서. 예? 물만 뽀글뽀글 나는 거죠. 국민들이 안 믿는 거죠. 네. 일단 대선 후보들도 뭐 자제를 해야겠지만 예. 국민의힘부터가 정신 좀 그럼요. 차려야겠습니다. 정신 차려야죠. 죽비. 그리고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윤희숙 같이 결연하게 사표를 내든가. 예, 저는 국민의힘은 죽비 갖고도 안 돼요. 몽둥이에다가 거기다가 못 박아가지고 한 대씩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네.